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저도 왠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업로드는 차분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찍을 때는 뭐 이렇게 조금씩 찍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녹화는 또 뜨문뜨문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드리고 대학원 썰 뭐 세 번째 이야기 뭐 이렇게 돼요. 제가 뭐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석사 논문까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석사 논문에 있어서 속된 얘기로 3년이 넘어가면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3년이 넘어가서 받게 되거나 이제 4년을 저는 맥시멈으로 보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사실은 박사 과정에서는 버티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를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끝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많이 박사 과정생들이 그 착각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박사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박사를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박사 첫 학기 이게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1학기, 박사 1학기 이때가 사실은 제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 1학기도 결코 본인이 박사가 아닌데 마치 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오는 게 좋다. 박사 1학기 때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박사를 받았지만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쪽으로 제가 만약에 풀렸거나 경제적으로 제가 굉장히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회 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사실 그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도 좀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박사학위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박사 논문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자부심이 있지만은 속된 얘기로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제가 7년 정도 그러니까 박사 과정 4년, 저는 박사 논문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7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삶에서 7년 정도면은 뭐를 해도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바짝 차려가지고 그거를 열심히만 했다면은 사실은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속된 얘기로 박사 과정과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학문에 나 자신을 투신을 할 것인지 100% 투신을 할 거라고 말았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황이 그렇게 몰았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쓸 수밖에는 없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 정도의 아, 분량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버티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절대 그 대학원의 시절에 대해서 대학원이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바깥의 시선에서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과 대학원생들 분들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떠서 이렇게 봤는데 조금 뭐 쇼츠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과가 됐건 문과가 됐건 참 대학원생들의 하루는 참 힘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박수를 받아야 되는 지점이고, 뭐 허리 디스크에 뭐 몸도 많이 이렇게 안 좋은, 많이, 그냥 뭐 유쾌하게 하셨는데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하기도 하고, 또 동병상련도 들고,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사 과정과 이 대학원 시절에 있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조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학원에는 과연 어떤 인간들이 있나? 저번에는 석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에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 있고
조금 피해야 되거나 조금 거리를 두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피해야 될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야 될 부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을 조금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뇌피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리고 뭐 실명 거론도 안 할 거니까 뭐 문제될 거는 없죠.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차라리 대학원에서 그냥 가장 디폴트 값이 뭐냐면은 차라리 시큰둥하고 좋은 소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시큰둥하면서 지 할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절한 것도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큰둥하고 뚱한데 좋은 얘기도 안 해. 근데 지 할 일만 해.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대학원에서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고 끝을 못 맺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수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제일 좋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나쁠 것도 없어. 불친절할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시큰둥한 게 낫고 그냥 자기 일 하는 사람이 그 교수들 중에서도 그냥 디폴트 값의 교수.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엎으러질 필요도 없고 너무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척을 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딱 좋아. 이게 딱 좋은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담합이 돼요. 근데 너무 또 멀어지면 학과 자체가 파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기이한 학과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기이한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차분하게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또 학교 측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야기를 하시는 뭐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원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학원생, 어쨌든 뭐 교수도 대학원생, 아주 베테랑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장선이고 학문이라는 동지자로서의 연장선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너무 과하게 친절한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학원 생활은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인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학문적인 공동체에서 누가 한 명이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 얹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석사 졸업장을 받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준이 크지는 않거든. 그리고 근데 이제 박사 논문부터는 이런 게 안 통하는 게 그러기에는 일단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양을 끌고 나가는 자기의 논리가 확실하게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립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끌고 나가는 파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붙겠다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각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속된 얘기로. 너무 공격적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뚱하면서 지할 일 하는 거, 시큰둥하면서 지할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원 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학문의 고착화나 학문의 이렇게 발전을 크게 이끌지는 못하는 측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비단 제가 대학원이라는 집단을 가지고 좀 은유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메타포처럼 은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 뭐 대학원을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 떠드는 걸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생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멀어져도 문제고 그러니까
적절한 선상의 그 거리 두기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친절한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또 불친절한 사람도 문제고 그러니까 시큰둥한 태도가 사실은 제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지원이 있고 이런데 제가 가장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사를 못 받고 굉장히 끌고 있는 수료 상태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굉장히 아직도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긍휼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자기 연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앞뒤가 다 막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딱 스턱이 걸려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괴담 비슷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 조금 뭐 이렇게 몸이 좀 상한다거나 이렇게 마음이 좀 다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 뭐 석사 이상이 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유학도 능사가 아닌 게 유학을 가더라도 그 유학판에서 그 해외에서 또 그걸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본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타향 생활이니까 뭐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뭐 독일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뭐 영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타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있고 그 뭐 언어는 당연히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 지점에 있어서 버텨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내보다도 더 어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힘든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각 학교마다 뭐 논문을 게재를 시켜라. 근데 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국 박사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빨리 발표부터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발표해야 되고 올해 할 건데 올해 상반기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몸이 축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축나요. 근데 이게 받고 나서도 뭐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뭐 말씀드리지만 녹록치도 않고, 그리고 뭐 AI의 발전으로 인문학은 점점 더 대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갈라파고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빨리 받은 축에 속하거든요. 7년이라면. 근데 그건 대학원의 시절이잖아요. 대학원의 시간이잖아요. 대학원의 기준에서 7년은 빠른 거죠. 근데 속세의 시간, 어떤 세속적인 시간에서 7년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에 요즘에는 기술 문명이 발전 속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수준의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식이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달을 했잖아요. 기술이 우리의 인식을 수정하는 수정까지 갔으니까 제가 7년 전에 박사를 시작했을 때의 세상과 제가 7년 후에 지금의 제가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더더욱 박사 과정에 올라가는 것을 조금 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이게 그 이후에 앞으로 7년 이후의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완전히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뭐 대불평등이라고 뭐 말씀은 드렸지만 대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점점 더 극대화의 효율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평민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기적적인 일이다. 결혼을 하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다.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넋두리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박사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다면은 뭐 어떤 내가 과연 박사를 했을 때 박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석사랑은 어떤 식의 차이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강한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이제부터 잠깐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저는 박사 과정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얘기를 했다. 유튜버 중에 박사 학위를 받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뜨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박사 수료만 돼서 영화 감독이 되신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소설가가 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연출가가 되시거나 사회적인 어떤 커리어에서 박사 과정에서 성공을 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끝까지 박사 학위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제 비판이기도 해요.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제가 말하고 나서도 쓴 느낌이 드는 게 박사 학위를 쓰는 중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뜨시잖아요. 소설을 써서 등단을 하시거나 그것이 작은 것은 좀 아니고 뭐 메이저 일간지 급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뭐 뭐야 그 뭐 문학과 지성사나 창작과 미평 그 급에서 등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영화 감독으로 입봉이 되시거나 뭐 대단한 연출가가 되시거나 연극 연출가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틀 안에서 그 분야에서 메이저로 진입을 하시잖아요. 박사 과정 중에. 그럼 논문은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인문학 쪽에서는 적어도 박사학위로 증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비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변명의 기간이에요. 박사 과정은. 내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한 거는 인정은 받았다는 거예요. 공인된 영역에서 인정은 받았다. 너 accept. 오케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잠룡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교수는 뭐냐? 전임 교수는 뭐냐? 전임 교수는 역시 이것도 연장선이에요. 전임 교수님들 굉장히 대단한 분일 거예요. 전임 교수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도 정말 크게 뜨면은 과연 학교에서 교수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과정 자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 울타리에 계속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조금 아시겠죠? 이게 사실, 근데 그거를 학문적인 물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노벨상이 없구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씁쓸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이 나와. 그건 진짜 순수 학문의 영역에서는 뭐 문학도 학문이니까 예술이면서 학문이니까 한강 선생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 물론 한강 작가님은 박사학위는 없으신 걸로 물론 뭐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강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교수면서 교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순수한 학문의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로 잡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명, 한강이에요. 한강 작가예요.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됐건 뭐 어떤 뭐 미학자 뭐 철학자 미학자 소설가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됐건 대부분의 영화 감독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창동 감독님도 한예종 교수님이셨잖아요. 근데 한예종에서 영상원에서 그렇게 영화를 가르치시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창동 감독님을 어떤 교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영화 감독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창동이라는 존재감이 교수 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수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름을 딱 댔을 때 누군지 몰라요. 누군 이름도 몰라 사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타거나 이러지 않고 매스컴에서 뜨지 않고 사회적으로 뜨지 않으면은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울타리에 계속해서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박사 과정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이 들어가는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지만 본인이 본인한테 물었을 때 정말 프로페셔널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냥 본인이 그냥 두각을 확 드러내 버리세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지점으로 저는 본인을 만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사 학위가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을 만들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 있게 박사 논문이 써질 수도 있고, 왜냐면 떴으니까. 내가 훅 떴잖아요. 붕 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사회적으로 떴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름이 들리면은 그 분야의 사람들은 이미 아는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음, 그 사람 네이버에 치면은 기사가 뜨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상업적인 커리어가 되든지 그 사람 이 정도가 됐, 되게 본인은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내부 비판인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박사 논문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매스컴이나 어떤 미디어적인 측면에선 뜨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자기 증명한 게 박사 학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점이에요. 박사 과정은. 그러면은 또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말되 이미 올라오셨다면 대학원 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을 거지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올라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박사 논문을 완성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뜨게 되면 뜬다.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 타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훅을 잡을 수 있는 그 감이 있다 싶으면은 떠서 고만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박사 논문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오늘도 또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는 없어요. 대학원 생활은. 그러니까 목적이나 목표는 완전히 본인 주관한테 달려 있거든요. 완전히 본인 주관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돼. 나가면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지. 못 나가게. 내가 스스로 내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시큰둥한 사람들은 여기 이런 것에 있어서 시큰둥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데 친절하겠냐고. 이런데 친절하겠냐고. 다 진짜 대불확실성인데.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석사 이후에 박사를 진학하실 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은 1, 2년 내가 반짝
뭐 지원금 받아서 너무 편해 행복해 이거에 또 속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 속아요. 대부분 속아. 대부분 그 지금 직접적인 나의 순간의 그 달콤함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니까 본인한테 제대로 딱 물으시고 석사 끝난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석사 이후의 분들에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회적으로나 본인의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을 그냥 띄워버리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산출이 된다 싶으면은 사실은 그게 최고고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대학원이다. 그리고 자기 증명을 그걸로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사회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증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증명이고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데 사회라는 테두리, 사회라는 영역, 거대한 바다에서 본인의 안전한 울타리를 조금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을 한 게 사실은 대학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건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확 뜨지 못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집합소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잘해서 뜨면은 상관이 없어. 이것도 끝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산출해내는 것도 사실은 학자들의 의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스컴을 타지 못하거나 딱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원에 모여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교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비판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사 과정부터는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라는 의의에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 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